안녕하세요. 후한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적인 사연들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과 민주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짐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거실에는 새 가구 냄새가 남아 있었죠. 서연은 커튼을 열어 햇빛을 들이며 이 집에서의 시작을 떠올렸습니다. 민주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 그러게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나란히 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지금 집이야? 응, 이제 막 들어왔어. 민주는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은 별다른 생각 없이 식탁을 정리했어요. 통화는 짧게 끝날 줄 알았지만 민주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집은 몇 평이야? 서연이는 뭐 하고 있어? 민주는 질문에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그 얼굴에는 아직 불편함보다는 어색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휴대전화는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녁에 들르겠다고 남겼습니다. 오늘이요? 엄마가 잠깐만 본다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혼 첫날이라 바쁠 거라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민준의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손에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는 눈길이 빠르게 움직였죠. 집은 괜찮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자마자 냉장고와 주방을 살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설명했어요. 민주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피곤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신혼의 첫날은 그렇게 세 사람의 시간으로 끝났습니다. 결혼 후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어요. 약속 없는 방문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 시작했죠. 서연은 퇴근 시간에 맞춰 집을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민주는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한 채 현관문을 열어주곤 했어요. 오늘 반찬 좀 가져왔어. 어머니,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있는 식재료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서연은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거 잘 안 먹어. 그래도 요즘은 괜찮게 먹어요. 시어머니는 서연의 말을 듣지 않은 척하며 반찬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 모습은 배려처럼 보였지만 기준은 늘 하나였죠. 민준의 생활이 중심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준이 받지 않으면 몇 번이고 다시 울렸습니다. 서연은 식탁에서 기다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아까 씻고 있었어. 통화는 짧지 않았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을 모두 보고하듯 설명해야 했죠. 서연의 하루는 대화 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는 더 자주 나타났어요. 집안의 청소 상태를 살피고 식단을 묻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었죠. 신혼이면 집에 있어야지. 네, 어머니.
민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상황을 넘기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갈등을 잠시 덮어둘 뿐이었죠. 서연은 그날 밤 혼자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고요. 서연은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시어머니의 지인을 마주쳤어요. 그 지인은 서연을 보자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 미묘한 반응이 마음에 걸렸죠.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일도 있고 집도 정리해야 해서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서연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이웃이 서연을 힐끔거리며 지나갔어요. 예전과 다른 시선이 분명히 느껴졌죠. 그날 저녁 서연은 친한 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말끝을 흐렸어요. 혹시 어머님이 요즘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인은 말을 아끼면서도 전해 들은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아들을 너무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말이 돌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른 모습으로 변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죠. 엄마가 그냥 속상해서 한 말일 거야. 그래도 사실이랑 너무 달라요. 민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을 알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며칠 뒤 시어머니는 또다시 지인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반복했어요. 말은 점점 과장되어 갔습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더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물을 보내고 안부 문자를 먼저 보냈죠. 관계가 나아질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행동을 달갑게 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받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연은 점점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집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무거워졌습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균열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죠. 저녁 시간이 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음식을 차리면서도 민준의 휴대전화를 의식했어요. 벨이 울릴지 언제 울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식사를 막 시작하려는 순간 전화는 어김없이 울렸습니다. 민준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오늘은 좀 늦네. 집에서 먹고 있었어. 민준은 거실을 오가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나지 않았고 같은 질문이 반복됐죠. 서연은 식은 음식을 다시 데우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민준은 바로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했기 때문이에요. 서연은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밖을 바라봤습니다. 당분간은 전화 좀 줄이면 안 될까? 엄마가 외롭다잖아. 민준의 말은 설명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이미 여러 번 같은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죠. 주말 저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둘이 함께 보던 TV는 중간에 꺼졌고 대화는 끊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저녁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늘어났어요.
민주는 통화 후 늘 미안한 얼굴로 돌아왔죠.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전화는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민주는 받지 않으려다 결국 화면을 눌렀어요. 서연은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었죠. 신혼의 저녁은 그렇게 각자의 시간이 되어 갔습니다. 서연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버거워졌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면 몸이 먼저 굳었고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나서야 일어났죠.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하루 일정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연락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해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직접 온 전화는 아니어도 메시지 알림 소리만으로도 손이 멈췄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연은 거의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동료가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했지만 서연은 웃으며 넘겼어요. 괜찮다는 말이 점점 습관이 되어 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가면 또 누군가를 맞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실제로 그날도 시어머니는 예고 없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인사를 건네며 신발을 벗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의 표정을 살피지 않은 채 민준에게만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물을 내오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나려다 잠시 벽을 짚어야 했죠. 민주는 그제야 서연의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최근 생활을 차분히 물었고 서연은 말을 고르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오래 망설이다 민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괜찮은 척 해왔던 이유와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말을 마쳤을 때 서연의 목소리는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아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함께 섞여 있었죠. 서연은 그 시선을 보며 이제 정말 한계에 왔다는 걸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잠든 뒤에도 거실에 홀로 앉아 불이 꺼진 집을 바라봤죠.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유난히 많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진 통화 시간이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날짜를 하나씩 넘기며 기록을 살폈습니다. 퇴근 시간, 저녁 시간, 주말까지 일정한 패턴이 보였죠. 어머니의 전화는 늘 부부의 시간과 겹쳐 있었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놓인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앉아 밥을 먹은 기억보다 통화로 자리를 비웠던 장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혼자 식탁에 남아있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그는 그동안 갈등을 피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면 조용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누구를 힘들게 했는지도 이제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병원 진료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죠. 그 순간 자신이 가장 보호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자각했습니다. 그는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지키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도요. 어머니의 외로움과 아내의 고통을 같은 선상에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이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잠든 서연의 방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의 고요함이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남편으로 행동하겠다고 말입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는 익숙한 동네 카페였고 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민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앉자마자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왜 전화도 잘 받지 않느냐며 불만을 쏟아냈죠. 민주는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주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했어요.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눈물이 고이더니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꼈죠. 어머니는 과거의 희생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그 말들은 죄책감을 자극하려는 듯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감정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행동이 아내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족이 되려면 존중이 먼저라는 기준을 제시했죠. 어머니는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빼앗겼다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은 민준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은 조건을 하나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자신과 며느리를 한 가족으로 대할 수 있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요. 그 외에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오열했습니다. 아들이 변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민주는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고 난 뒤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해야 할 말을 했다는 확신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행동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서연에게만 새 번호를 알려주며 이유를 설명했죠. 다음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고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현관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곧바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통화를 짧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이후 방문은 반복되었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집안의 공기를 긴장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전화도 계속 걸려왔습니다. 민주는 한두 번은 받지 않고 넘겼습니다. 연속으로 울리는 진동이 멈출 때까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죠.
문자 메시지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섭섭함과 원망이 섞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이 조용해지는 걸 느꼈죠. 저녁 식탁에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표정을 자주 살폈습니다. 힘들어 보이면 바로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버티게 두지 않겠다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변했다는 말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부부의 일상에 닿지 못했습니다. 닫힌 문은 단절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그 경계 안에서 서연과 민준의 삶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하루는 이전과 다른 리듬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서연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죠. 저녁은 더 이상 중단되지 않았고 식탁 위의 불도 끝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연과 함께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연락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기로 했습니다. 방문은 사전 연락 없이는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서연은 그 약속이 말로만 남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기준을 어기면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어머니에게 짧게 연락했습니다. 부부의 생활 방식과 경계를 분명히 설명했죠. 감정적인 말은 피하고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만을 드러냈지만 태도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집 앞에서 돌아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긴장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죠. 혼자 있는 시간에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민준에게도 확신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에 함께 외출을 계획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일정이었죠. 그 자체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부의 중심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삶에는 비로소 중심이 생겼습니다.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졌죠. 서연은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하루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전화 소리에 대화가 끊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연락은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선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부부가 만든 경계가 분명했기 때문이죠. 서연은 더 이상 관계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기 위한 노력 대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표정과 말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었죠. 가족은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둘을 더 가깝게 만들었죠. 밤이 되자 숙소 창밖으로 불빛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죠.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지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족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그렇게 둘만의 가정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키며 행복하게 지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